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의 요건 2가지와 핵심적인 체크사항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습상속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자녀를 대신해서 손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얘기할 때 대습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1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조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그 자녀가 있죠. 그 자녀가 상속인인데 그 자녀가 상속 개시 이전에 부모님이 사망하기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원래 상속을 받아야 될 이 자녀를 대신해서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민법 제1001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처럼 대습상속의 필수 요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뭐예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적으면 대습상속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망입니다. 먼저 사망을 해야 되는 경우거나, 두 번째는 결격자가 된 경우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습상속의 요건 2가지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먼저 사망한 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두 번째, 결격자가 된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경우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이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결격 사유에는 5가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5가지가 됩니다. 이게 제 얼굴이 가렸네요. 이게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서 민법 1004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두 번째 경우도 비슷합니다.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기 또는 강박, 강제로 말하는 거죠. 또는 사기를 쳐서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유언을 하거나 유언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방해한 자,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억지로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서죠.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쉽게 말하면 유언에 관해서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바로 그 상속인은 결격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습상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대습상속의 요건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두 번째는 결격자가 되거나. 근데 이 결격자가 된 이 조건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는데 한 명의 자녀가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상속권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남편이 받아야 될 몫은 이 배우자와 자녀가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속폭입니다. 우리가 결격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 상속을 만약에 포기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상속을 포기한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모가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50%씩 이렇게 원래 상속이 돼야 되는데 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버린 거죠. 우리 아버지는 빚이 더 많을 것 같아.
라고 포기해버린 경우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자녀는 부모보다 먼저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빚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그러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쪽으로는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상속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는 체크해야 돼. 굉장히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럴 경우에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습상속을 받는 대습인도 손자녀겠죠. 유류분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 손자가 아버지 대신 상속을 받게 된다면 아버지가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세 번째, 요것도 유류분에 관한 사항인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겨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까지도 포함해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사전 증여라고 했는데 상속인에게 한 사전 증여는 무기한입니다. 무기한적으로 유류분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 사망하기 10년 전에 상속을 하셨다, 증여를 하셨든 30년 전에 증여를 하셨든 그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유류분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속인에게 한 사전 증여는 1년 이내, 사망하기 1년 이내 사전 증여를 했다면 그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빠뜨리시는 분이 있으신데 요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고요. 네 번째 사항은 뭐냐면 마찬가지 유류분에 대한 내용인데, 유류분의 평가는 증여를 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2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20억이 돼 있다. 상속 개시할 때 20억이었다. 그러면 20억 기준으로 유류분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습상속의 요건 2가지와 필수 체크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수 체크사항 중에 이 크게 체크사항은 2가지고요. 이번에서 파생된 유류분에 관련된 체크사항 2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속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리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남아있죠. 바로 6개월 이내에 우리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주 업무 영역이고 주특기겠죠.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건 역시 사전증여와 자금 출처 그리고 수많은 절세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컨설팅입니다. 모든 상담은 무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상담에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절세 전략부터 상속세 납부 제한 마련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